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에 복을 꽉꽉 채워주는 보고쌤과 함께하는 고등국어 완전정복기.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박두진 작가의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청산도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파악했던 그 박두진 작가 특유의 그 느낌이요, 이 청산도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 청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재밌게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작품 중요도 체크부터 하고 들어가야겠죠. 지금 이 작품이 문학교과서 한 종류, 그리고 독서와 문법 교과서 한 종류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요, 수능에 2006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수능에 나왔다. 그리고 이게 2006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다시 한번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작품. 그래서 우리가 별 5개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06년도에 뭘 물어봤는지 이 작품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때 가부터 다까지 보통 시가 2개에서 3개 정도 엮여 나오죠. 이때는 3개가 엮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뭐 고정적으로 물어보죠. 시의 표현상 특징을 먼저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어, 나에 대한 시어와 다에 대한 시어 A, B에 놓고 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즉 식구, 시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보기에 빛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즉 이 역시도 이 식구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가, 이거 물어본 거죠. 표현상 특징, 그리고 기본적인 시의 해석, 요것만 되면은 이 수능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박두진 작가의 특성 그대로 살아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시 내용 파악하는 게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자, 한번 본문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라는 작품도 평화로운 세계, 본인이 소망하는 세계가 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노래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시가 일제강점기 말이냐, 광복 직후냐, 여기에 대해서는 갈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 이게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시 역시도요, 비슷합니다. 어떤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오기를 열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 창작 배경이 확실해요. 언제냐면은 이제 광복 직후입니다. 광복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화합, 평화로운 세계가 왔으면 한다. 라는 그런 소망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와 큰 내용이 유사하죠. 자,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산을 얘기합니다.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이 약간 푸른 이미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산이 어때요? 산이 묘사됐는데 나무도 우거지고요. 금빛 기름진 햇살이 내려와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푸른 산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뭔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색이죠. 적어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금빛 기름진 햇살이 내려온다는 거 느낌이 어때요? 이 햇살이 쫙 내리쬐는데 햇살이 때에 따라서는 뭔가 다 말려 죽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기름지다라고 했으니까 왜 우리가 어떤 토양에 비료 잘 주면은 어머 어쩌면 땅이 이렇게 기름져요 라고 표현하죠. 그때의 기름지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햇살이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볼 거 없이 청산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근데 이런 청산이요. 자,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오고 너머골 골짜기에서 우러오는 뻐꾸기래요. 뭔가 되게 아름다운 자연인데 지금 이 자연에서 뛰어노는 어떤 생명체들이 지금 없죠.
이거 좀 특이합니다. 사슴도 없고 바람도 없고 너머골 골짜기에서 우러서 오는 뻐꾸기라니. 자, 이게 지금 뭘 표현하는 거냐면요. 좀 썰렁하죠? 자, 지금 이 청산이라는 이 산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이 존재하긴 하는데 지금 이 시가 광복 직후라고 했잖아요. 아직 완벽한 이상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약간 이런 적막함이 있는 100%가 아닌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넘치고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누릴 지금 자연물들이 없는 조금은 적막하고 뭔가 한 20% 부족한 그런 청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산에게 계속 얘기를 하죠. 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요, 나는 가슴이 온대요. 자, 그래서 흐르는 골짜기 스며든 물소리에 내가 줄줄줄 가슴이 온다 라고 합니다. 자, 아득히 가버린 거 잊어버린 하늘, 그리고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내가 만날지도 모르는 이 볼이 고운 사람이 나는 혼자서 그립다, 가슴으로 그립다, 계속 되풀이를 하면서 뭘 얘기해요? 지금 누가 그리워요? 이런 하늘, 그리고 이렇게 볼이 고운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그립대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 있는데 지금 화자정서가 어때요? 지금 가슴이 온대요. 좀 슬퍼요. 왜? 지금 하늘, 볼이 고운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자가 너무나 지금 그립고 슬픈 거죠. 그래서 이 그리움을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반복을 통해서 또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름다운 자연이 왔지만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20%. 지금 없어요. 이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지금 내 옆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런 티끌 보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에도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혼란스러운 부정적인 현실, 즉 광복 직후에 굉장히 이념 대립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도 그런데도 눈이 맑고 가슴이 맑은 그야말로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보고 싶은 나의 사람. 자, 이 사람 달이 가고 밤이 가고 눈물도 가고 자 이제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이 이르면요 이 사람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총 달려도 아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이래요. 즉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현실에도요 이 사람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건강한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달, 밤, 눈물 다 얘네가 가버리고 이제 밝은 하늘 빛난 아침이 온다라고 하니까 얘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해석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좋은 거였으면 이때 오겠죠. 아니면 최소한 이거를 즐기든가. 근데 이게 가고 이제 밝은 하늘과 빛난 아침이 이르면 내가 보고 싶은 그 볼이 고운 사람이 온다라고 하니 달, 밤, 눈물 역시도 위에 나왔던 뭐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과 연결되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건 누구? 볼이 고운 나의 사람. 이 화자가 간절히 오기를 소망하는 대상이고,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밝고 평화롭고 건강한 세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막 이런 멘트까지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시어가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구나, 열망하는 대상이구나, 요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해설까지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볼이 고운 사람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 푸른 살 한나절 구름이 가고요. 골 넘어 뻐꾸기가 온대요. 자, 근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아우성체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죠. 이런 사람 속에서 지금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심에서 흘러가는 물결 같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많은데 나는 누구만 기다려요? 볼이 고운 나의 사람. 자, 지금 이 내가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하면서
혼자서 철도 없이 내가 너만 그린다. 즉 보리고 온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의 화자는요,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아직 이 청산 아주 완벽하게 나쁜 세상은 아닌데 지금 좀 혼란스럽고요. 지금 한 20% 부족해요. 자, 이거 보리고 온 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보리고 온 나의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어떤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사람이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믿고 있는 이 화자의 모습으로 시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체적인 이 내용의 전개 양식이 해랑 굉장히 유사하죠. 게다가 표현상 특징도 유사합니다. 자, 우리가 정리학습을 통해서 이런 표현상 특징이라든가 시어의 의미 다시 한번 좀 깊게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작품이요,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 잡아본 다음에 이 시의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알죠? 보리고 온 나의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어가 가진 의미 정리해 보고요. 표현상 특징 중요합니다. 해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또 차이점도 있고 하니 우리가 이 표현상 특징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세상인지 한번 같이 확인 좀 해볼게요. 이 시가 산문시인 거 우리가 딱 이 연의 구성만 봐도 알겠죠? 행 길이가 굉장히 산문처럼 긴 형태로 지난 시간에 봤던 해와 똑같은 그런 산문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 유사하죠. 밝고 건강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빨리 이 세상이 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강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반복법, 열거법, 지난 시간과 똑같죠. 이거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철철철 흐르듯 내가 줄줄줄 가슴이 운다 같은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일단 이 보리고 온 사람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화자가 그리워하고 열망하는 대상으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 시에서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눈이 맑은 사람, 가슴이 맑은 사람, 그리고 달밤이나 새벽녘에 홀로 서서 눈물이 어릴 사람, 그리고 이 달, 밤, 눈물 같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간에 울고 있다가 부정적인 시간이 다 가버리고 나면은 이 밝은 하늘, 밝은 빛난 아침에 오면은 향기로운 이슬밭에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그런 사람이래요.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상황에 눈물 지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은 달려와줄 그런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시대 배경과 연관시켜서 보자면 청산이라는 어떤 이상세계에, 즉 우리 국토겠죠. 우리나라.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어떤 완전한 이상세계를 만들어줄 그런 존재 아니겠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보리고 온 사람이 이 청산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아직은 혼란스러워요. 달, 밤, 눈물이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순수성을 간직하고 달려와서 이제 청산을 드디어 완전한 이상세계로 만들어줄 존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시어 중에서는요, 보리고 온 사람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를 암기하라는 거 아닌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해석을 하면서 혼자 이 정도의 의미겠구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기해서 확인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해보면요,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거든요. 암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얘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자,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반복법의 사용은요, 너무 잘 보이죠? 이 시어 식구가 계속 반복돼요. 웬만하면 다 반복하죠.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사나, 사나. 벌써 3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격렬한 반복적 어법의 구사가 전 시에 다 퍼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반복을 해요. 골라머 뻐꾸기는 우는데 다 이런 식이죠. 자, 굉장히 호흡이 가빠요. 의도적으로 이런 배치를 한 겁니다. 지금요, 이 시가 주제가 뭐예요? 이 시의 주제가 뭐 소망하고 열망하는 아주 아름답고 순수하고 평화롭고 뭔가 좋은 미사일구가 다 붙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느릿느릿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이게 꼭 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뭔가 간절하게 바라면서 얘기를 하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는 그런 심정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반복적인 어법을 구사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열거법 역시도 여기서 너에 대해 특징에 관한 식구를 줄줄줄 나열하고 있죠. 눈이 맑은, 가슴이 맑은, 보고 싶은 나의 사람, 그리고 이렇게 달밤이다 새벽녘에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계속 나열을 해요. 이거. 자, 이 역시도 뭔가 간절함의 표상이죠. 이 간절한 기다림, 이거를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이 특징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나열을 하면서 조금 더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의성어와 의태어가 또 여기서 많이 쓰였어요. 자, 지금 의성어 철철철, 뭐 졸졸졸, 아른아른, 뭐 이런 것들, 그 마지막에 총총총 뛰어온다는 것까지 어떻게 뛰어오는지 한 번에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제 막 이러고 뛰어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발랄하고 굉장히 기쁘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쓰면요. 자, 일단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줄줄줄 가슴이 온다?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청산의 모습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전달이 되고, 또 이 화자의 정서, 그 뒤에서요, 뭐 총총총 뛰어온다든가 이런 느낌 충분히 우리가 생동감 있게 받아들이고 화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구나 라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청산의 모습,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조금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찾기가 편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시인이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정리 좀 해봐야겠죠. 이게 또 주제랑 맞닿아 있잖아요. 이 시인이요, 지금 현실 인식이 어때요? 자, 광복을 했어요. 드디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국토, 우리 청순을 찾긴 했는데 지금 20% 부족하죠.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광복이 왔는데 지금 티끌 보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 달밤 혹은 또 새벽녘, 그리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혼란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 광복 직후에 이념 대립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아주 안 좋게 인식하고 있던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잖아요. 자, 이 현실을 뭘로 바꾸고 싶어요? 티어올 밝은 하늘과 빛난 아침, 밝고 건강한 세상, 즉 혼란을 극복한 이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죠. 자, 그래서 이 광복 직후에 이런 아주 분열과 혼란상,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건강하고 또 평화로웠으면, 싸우지 않았으면, 어떤 대립적인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시인의 소망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박두신 작가가 그 해방 직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 드러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원했는가, 해나 이거나 유사하지 않아요? 평화롭고 함께 공존하고 화합하는 그런 세상, 대립이 없는 세상, 이걸 꿈꿨습니다. 꼭 이 맥락에서 이 작품들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정리 학습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골라줘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현
현실을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어때요? 부정적인 현실이죠. 이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버리고 온 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근데 지금요,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만날지도 모르는, 자, 이연 보세요. 책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만날지도 모르는 버리고 온 사람이 나는 혼자 그립다, 가슴으로 그립다. 라고 하잖아요.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혼란한 시대상에 대한 안타까움. 지금 현실 인식 자체를 티끌 보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진절머리 나서 정말 나 이 나라를 떠나버리든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좀 더 평화로운 세계가 왔으면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혼란한 시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게 맞고요. 자, 부정적인 현실의 절망에서 체념적 태도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현실은 맞아요. 여기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이 현실을 인식하고 굉장히 안 좋은 단어들 사용하죠.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달밤, 새벽녘. 자, 근데요, 여기에 절망을 해서 체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 그럼 어차피 이렇게 살 거다. 막 살다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체념이라는 건 그런 거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은 건데, 지금 마지막 연을 확인해 보세요. 모든 희망의 끈을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놨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 뭘 기다리고 있냐면요. 나는 혼자서 철도 없이 너만 그리노라. 누구? 버리고 온 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픔 맞아요. 부정적인 현실까지는 맞는데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요. 체념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기다림의 의지.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너만 그리노라. 그리노라를 3번이나 반복해요. 발음하기도 힘들게. 왜? 내가 그만큼 굳건하게 기다리고 있어. 라는 얘기를 강조해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배고프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배고프다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배고파. 계속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 진짜 배고픈가 보다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리노라. 정말 그리워하고 있구나. 정말 기다리고 있구나. 의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진정한 이상세계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현실인식. 그쵸? 1년에 이렇게 좋은 이 세상에서 문제는 좀 적막해요.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에서 우러오는 뻐꾸기라고 얘기하면서 이 청산이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꽤 괜찮은 공간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20% 부족하다고. 지금 좀 적막하고 뛰어노는 생명들이 없는 이 상황. 그래서 아직 이 청산이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1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와 보기에 표현된 청산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보통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는데 학교 내신에서도 왜 그 비연계 지문해서 낼 때가 있죠. 그러면 되게 당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본문에 있는 청산이 어떤지 설마 몰라요?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의 청산은 어때요? 이 자연물 청산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게 뭐?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버리고 온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화자가 지금 여기에서 버리고 온 사람이 빨리 왔으면 하고 본인의 의지를 표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생명력이 넘치지만 지금 좀 20% 부족한 약간 덜 완성된 이상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 온 사람이 오면은 이 청산이 완벽한 이상세계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좀 혼란스럽거든요. 맞죠? 자,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 자, 다 몰라도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전시가에서 저랑 고전시가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쉬울 텐데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고전시가에서요. 자꾸 반복되는 건 일단 빼주면 돼요. 후렴구기 때문에 굳이 해석 안 해줘도 되고
후렴구에 뭐 의미가 담겨 있다면 모르겠으나 얘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모르겠다 싶은 단어 넘겨도 됩니다. 뭐 먹는다는데 먹는 거 오겠죠. 자, 산대요. 청산에 살겠어요. 이거를 먹고서 청산에 살겠어요. 아하, 뭐 청산만 해석하면 되니까 여기만 보면 되죠. 그럼 청산에서는 살고 싶은 곳이죠. 즉 화자가 이곳을 괜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에서 나온 청산 어쨌든 이상향이에요. 근데 혼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이미지를 정리해 본다라고 했을 때 맞닿는 게 뭐예요? 이거 먹고 여기서 지낸다는데 뭘 기다린다거나 이런 이미지는 아니고, 여기가 약간 아직은 정리 안 됐어요. 이 느낌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사러리 랐다라고 하니까 이게 제일 가깝잖아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의 공간, 여기서 살고 싶어 한다 라는 거, 이거는 맞닿아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주어진 문장 빼놓지 않고 모르겠다 싶은 단어는 날려도 내가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만 해석해도 여러분들이 비연계 지문 역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시대 배경과 연결해서 작품을 파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주제 같은 거 왜 대체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했을 때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사회상이 어땠는가, 요걸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편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죠. 버리고 온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의미 역시도 주제, 시대 배경과 연결지어서 보고, 표현상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꼭 나오죠. 얘는 꼭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서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복습 포인트 3가지 잡아서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